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동서 갈등 사연으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선입동서인 형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후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과 출산을 한 바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던 때였어요. 집에서만 내리 육아와 살림을 하다 보니 많이 지치기도 하고 바깥 세상으로 탈출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친한 동창 친구들과 통화하다가 모 보험회사에서 대졸직급의 영업사원을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대졸직급이라서 기본급도 첫 달부터 지급하면서 시험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부사원을 뽑는 거라서 동창 친구들이 몇몇이 지원해서 함께 다니자고 했습니다. 동창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대학 선배가 거기에 팀장으로 있다면서 분위기 괜찮다고 하더군요. 영업을 못해도 교육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동창들의 몇 명이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업은 원래 관심 바뀌었지만 육아에 지친 저는 어떤 돌파구라도 있으면 뚫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둘째 딸만 친정엄마가 돌봐주신다고 허락하신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최소 한 달만 다녀보고 적응할 수 있는 일이면 계속 다녀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육기간이 석 달이나 지나서 어영부영 6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육기간이었던 석 달은 거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자가보험을 가입하는 정도여서 할만했어요. 큰돈을 벌 생각이 아니었고 그저 기본급만 받으면서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재밌게 지내볼 참이었죠. 동창 친구는 저를 제외하고 모두 3명이었고 그 외에 대부분이 같은 또래여서 말도 잘 통하고 즐거웠습니다. 실적에 집착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교육받은 대로 담당 구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재밌게 다니고 있을 무렵에 형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디를 다니냐고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줬습니다. 계속 다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다닐만 하다고 했었죠. 최소 실적만 하면 기본급은 나온다고 했고 한 10달 정도 다녀보고 영업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생각이다 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당시에 형님은 셋째 아들을 낳은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형님도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당시에 형님과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고 따로 만나거나 왕래하는 정도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불편한 거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정규대학교 4년제 졸업만 대상이었던 터라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굳이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은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소 소장님에게 말을 했더니 일단 면접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영업소 소장님의 연락처와 면접 일시만 전달해주고 잊고 있었더니 며칠 후에 다른 팀에서 출근을 한다고 소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먼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전화 연락은 한 번 정도는 해줄 만도 하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형님한테 전화해서 다닐만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동서가 다니면 나도 다닐만 하겠지 라고 짧은 답만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일정이 다르니까 같은 영업소라도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한 건물 안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지 2주일쯤 되었을 때 이상한 소문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황당한 소문이었어요. 친구가 그 소문을 듣고 속이 상해서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자영아, 네 형님이란 사람 어떤 사람이니? 응? 왜 그래? 네가 소개비 안 준다고 네 험담을 하고 다닌단다. 소개비? 뭔 소개비? 소개비 8만 원을 주지 않는다면서 네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닌대. 추접스러우니까 8만 원을 던져줘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받지도 않은 소개비 8만 원을 주지 않고 꿀꺽 해버렸다고 소장님에게나 자기 팀장에게 소개비를 받게끔 해달라고 했다네요. 정말 그랬다면 제 얼굴에 똥칠을 한 셈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영업소에 오면 급여 수당이 소개비 항목으로 소개를 한 사람이 8만 원이 붙는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보통은 팀별로 경쟁이 붙어서 프로모션으로 새로 소개해서 오는 사람에게 그 소개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디까지나 그 소개비 8만 원은 소개받고 온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몇몇 개인적으로 주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라서 그런 걸 생각해보지도 않았었고 준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그 소개비 항목으로 급여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창피하더군요. 마치 제가 줄 것처럼 유인을 해놓고선 치사하게 주지 않는 것처럼 소문을 냈더라고요. 완전 사람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돈 8만 원이 뭐라고. 또 거기에다가 둘째 아들인 석 달도 안 된 간단쟁이를 데리고 출근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오게 했으면 돈을 주던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애기라도 돌봐주던지 해야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저는 그때서야 형님이 애기를 데리고 출근했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린 애기를 데리고 출근하게 되어서 교육을 받는 동안 자기 팀의 팀원들이 그 시간 동안 일도 못하고 애를 먹었는데 모두 제 탓을 하더랍니다. 저의 소개를 받고 왔으니 애기도 돌봐주고 다니게끔 신경을 써줘야 했는데 자기 일만 하느라고 관심도 없다고 아주 야박한 동서로 몰고 갔다네요. 참 얼척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마치 제게 부탁을 했던 것처럼 나 몰라라 했단 식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자기 팀장한테 말을 해도 안 먹히고 하니까 소장님한테까지 가서 소개비 8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팀장도 소장님도 그랬다네요. 소개비 8만 원은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알아듣게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다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면접을 보러 온 거였고 소개비 말을 꺼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불만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말을 하던지 완전 골 때렸습니다. 친구는 더러우니까 돈 8만 원 던져줘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동서지간에 이 무슨 창피한 일인지 제가 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더군요. 형님은 한 번도 저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고 연락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기 이전에 저에게 먼저 부탁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제가 그 부탁을 거절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깟 돈 8만 원 때문에 저를 완전 나쁜 사람으로 몰다니 말도 섞고 싶지 않더군요. 참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산다고 생각했고 비위가 상했어요. 저는 얄미워서 끝까지 소개비 8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달을 마지막으로 그만두었어요. 창피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외 친구 말을 들으니 형님도 몇 달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명절이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나 얼굴을 봐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섞은 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정남이가 떨어지니까 옆에도 가까이 있기 싫더라고요. 시아버님의 생신날이었어요. 식당에서 식사 후에 시댁으로 와서 차를 마실 때였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모양인데 맨날 앉아서 하는 말마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만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전해줬다면서 모 집사가 해당 담임 목사 바람이 나서 발각이 되었는데도 뻔뻔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둥, 성경 암송대회에서 입상하면 현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둥, 교회가 돈만 밝히다 보니 돈 없는 사람한테는 연락 한번 주지 않는다는 둥, 입에서 하는 말마다 모두 다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완전 또 열받는 말을 했어요. 뜬금없이 보험회사에 다닐 때 제 친구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라는 애는 어쩜 그렇게 2% 부족해 보이던데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불러서 놀랐네. 아, 그리고 수진이라는 애는 잘했나 몰라. 지능이 좀 낮아 보이던데 일하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 말 걸지도 않았는데 내 친구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흉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조잘조잘 말하고 있는 입에다가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서 들어버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동석, 무슨 짓이야? 형님, 어디 함부로 내 친구들 욕을 해요?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가만뒀더니 안 되겠네. 그걸 보던 손이 시누이가 갑자기 나서서 주방에서 물 한 바가지를 가져오더니 형님 얼굴에다가 들어부었어요. 어이 큰올케, 내가 돈으로 곤사직을 샀다고 동네방네 흉을 보고 다녔다며? 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형님은 완전 생쥐꼴이 되었는데요. 뜻밖의 손이 시누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그새 또 시누 험담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 하고 다닌 걸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지가지 두루두루 주위 사람들의 흉을 보러 다녔구나 싶더군요. 오죽했으면 순하디 순하고 착하디 착한 손이 시누이가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들어 엎었을까요? 옷은 다 젖어버리고 거실 바닥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과 아주버니 앞에서 물 세례를 제대로 맞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제가 물컵에 든 물을 형님 입에다가 들어 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손이 시누이 형님도 보고 있다가 생각이 난 듯이 달려든 거였어요. 손이 시누이는 동생인 아주버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민서가, 네 마누라 오늘 내가 참교육 좀 해야겠다. 큰올케, 자기 교회 집사들한테 내가 돈으로 곤사직분을 샀다고 소문냈지? 아이고 형님, 제가 미쳤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이게 뭐예요? 그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 네 교회 목사한테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주의 좀 시키라더라. 내가 얼마나 쪼개 팔렸는 줄은 아니? 나만 욕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전체를 욕되게 한 거잖아. 난 그래도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자라고 이름까지 대주시더라고. 그러자 아주버니가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치며 형님을 향해서 난리 부르스를 추셨고 시아버님은 형님을 아래 위로 혀를 차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면서 한 바가지씩 퍼부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큰애야, 너 미쳤니? 아주버니는 소리치며 닥달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렇게 소문내고 다닌 거야? 그러자 더욱더욱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흉보셨잖아요. 그러자 완전 더 열받은 손이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싶겠지? 입에서 내뱉는 말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 깎아내릴까 연구하는 사람 같아. 끝까지 억울하다며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형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와 통화하겠다는 말에 그때서 인정을 하더군요. 세상에 어떡하죠? 어머님 아버님, 교회에다가 얼마나 이런저런 흉을 봤을까 싶네요. 창피해서 이젠 교회도 옮기던지 해야죠. 남편만 빼고는 모두 다 한마디씩 해대니 그때서야 기가 죽어서 머리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실 형님은 저에게도 신의 흉을 봤어요. 권사직분을 얻기 위해서 800만 원의 돈을 목사에게 헌납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목사에게 헌납이 아니라 헌금을 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권사도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형님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불만은 참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불만이었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순으로 관심을 준다고 저에게 여러 번 그랬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약간 형님의 불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주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도 은근히 형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말조심을 한 편이었어요. 손이 시누이도 권사직분을 돈으로 샀다는 말에 형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었지만 참고 있었다가 폭발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당장에 손이 시누이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못하냐고 했고 손이 시누이도 아랫동서 친구한테 대해놓고 그런 막말을 하냐고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누가 하나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서러웠는지 엉엉 울더라고요. 그것을 본 아주버니가 형님을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형님은 집에 다녀왔는지 말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과 손이 시누이 앞에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손이 시누이도 물벼락을 맞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뒤통수 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니가 눈치를 주자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마지못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저에게 미안해 할 일이 이것만은 아니에요. 왜 돈 8만 원 때문에 사람 우습게 만드셨어요? 말 나온 김에 이유를 알고 싶네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좀 오해했나 봐. 원래 소개해주는 사람이 모두 서포트 해줘야 하는 줄만 알았어. 그리고 보험도 모두 식구들이 자네한테만 들어줄 게 뻔해서 질투도 났었어. 미안해. 내가 동서 친구들 욕한 것도 잘못했네. 다시는 그러진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순둥순둥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할 사람 같지는 않는데 아마도 아주버니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주버니도 아시고 계셨겠죠.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저와 식구들이 험담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빌지 않으면 함께 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을 게 뻔했네요. 사람이 쉬 바뀌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아주버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두 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도 다시는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니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너그러이 용서를 받아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가족끼리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기도 한번 했더니 참 간단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형님이 제 앞에서 말을 조심했습니다. 양처럼 순해 보이던 아랫동서와 손이 친위를 그동안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행동하더니 물벼락 한 번 맞고 말조심을 하는 것 같더군요. 저도 그동안 묵은 감정을 쓸어내버리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서로 반복하는 일이 또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랬지만 역시나 형님은 쉽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도 명절 때 만난 형님은 여전했습니다. 아주버니의 절친인 친구는 저도 형님에게서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아직 나이가 지긋한데도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으면서 한 번씩 밥 한 끼씩 얻어먹으러 온다고 흉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 빅 뉴스라면서 15살 나이가 차이가 나는 아가씨랑 결혼한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뭔가 속이고 장가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 시작이네 그랬죠. 혼전 임신이라서 신부 쪽에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것 같다고 한다면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 아기를 데리고 형님 집에 왔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아기가 아주버니의 친구를 전혀 닮지도 않았다네요. 그러면서 틀림없이 다른 남자의 아기일 거라고 완전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어요. 생김새만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냐면서 행여나 그런 말은 입 밖에 다시는 내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틀림이 없다면서 확신에 차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젊은 아가씨가 뭔가 흠이 있으니까 나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형님 사는 게 심심하나 보네. 좌우지간 형님과는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콕 집어서 말해주었죠. 형님, 아주버니 친구분이 늦게나마 결혼하시는 게 싫으신 건 아니죠? 왜? 아주버니 친구분의 아내들 분이 아주 젊고 예쁜 분이라서 질투가 나신 거죠? 뭐? 내가 질투한다고? 얼굴에 그렇게 써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또 있지도 않은 험담만 하세요? 속이 뜨끔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벼락을 또 맞고 싶지 않으면 이젠 좀 그만하세요. 아주버니의 둘도 없는 친구분을 그렇게 헐뜯으시면 시원하신가요? 뭐? 뭐라고? 물벼락? 그제서야 물벼락 사건이 떠오른가 보더라고요. 헛기침만 하더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늦장가 가신 분이라서 절친이라서 누구보다도 더 축하해줘야 할 분이 뒤에서 이런 험담을 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제가 형님에게 아랫사람 다루듯이 잘 타일러가며 가르치듯 말했더니
완전 기가 막혀 했습니다. 동서, 지금 나를 훈계하는 거야? 네, 훈계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하시라고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뭐시 어쩌고째?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동서, 그동안 동서가 오만방자하게 했어도 내가 잘 참아줬더니 완전 나를 우습게 하네. 어디 동서도 나한테 물벼락 받아볼 텐가? 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펄쩍 뛰었어요. 그러자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다가 신우이랑 함께 왔습니다. 아니, 너네들 지금 싸우는 거니? 옳게들 왜 이래? 그러자 형님이 시어머니와 선희 신우에게 이르듯이 억울하다면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그리고 형님, 동서가 아래 위도 몰라보고 저에게 함부로하네요. 동서,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봐.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말했어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랐다. 제가 틀린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라고 했더니 형님은 뒷목 잡고 기절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자 시어머니와 선희 신우이는 더욱 궁금해하면서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얼굴을 쳐다봤더니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서 별말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물었어요. 형님, 형님의 셋째 아들이 혈액형이 O형이죠? 그래, O형이 뭐 어째서? 그리고 저는 연이어서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의 혈액형은 A형이죠? 응, 그런데? 드디어 조금씩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멍청했다니 한심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참 멍청한 형님이었죠. 그때 선희 신우이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한 형님을 묘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AB형인데 민석아 이리 와봐 라고 하면서 안방에서 시아버님과 축구 보고 있는 아주버니를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도 형님은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라도 들통날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라고 일러주었는데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똑 떼더군요. 다그저 부르는 선희 신우의 말에 온 아주머니에게 신우가 확인차 묻더군요. 민석아, 네 혈액형이 뭐였지? 알잖아, AB형. 그치? AB형. 큰올케, 민수가 O형이 맞아? 네, 맞아요. 라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완전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O형이 맞아? 머리가 나쁜 형님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다들 멘붕이 왔습니다. 손이 신우이가 형님한테 삿대질하며 소리 질렀어요. 민수가 민석이 자식이 아닌 거야? 그때서야 얼굴이 새하얘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실 저도 혈액형 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도 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함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이 보험회사 다닐 때 민수 앞으로 어린이 보험 들었을 때 기재되었던 혈액형을 보고서 의아했었죠. 저는 혹시라도 혈액형 검사가 잘못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형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주버니가 민수가 왜 O형이냐고 다그쳐도 당황해하며 어버버거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선희 신우의 시어머니는 제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단 검사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속단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방에서 형님과 아주버니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것을 보니 보통 큰 사건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결국에 아주버니가 유전자 검사 운운하시는 것 같더니 형님이 이실직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은 저 포함해서 모두가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엄청 어이없어 했죠. 그 후론 아주버니가 나서서 유전자 검사까지 다 확인했는데 세 아들 중에 막내인 민수만 아주버니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형님은 친정집으로 새아들을 놔두고 도망쳤고 충격받은 아주버니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형님을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아주버니에게서 들은 말로는 상대편 남자는 유부남인데 고향의 동네 친구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하더랍니다. 아주버니는 이미 친자식인 줄 알고 사랑도 주고 정도 줘버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아주버니는 형님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만 형님이 양육하는 걸로 하고 첫째와 둘째 아들은 아주버니가 키우시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이 아주버니의 두 아들들을 맡아서 키우셨어요. 그러다가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연애를 하시더니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자식 없이 이혼했었고 재혼이라고 들었어요. 성격도 밝고 좋아 보여서 저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때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더라면 그냥 그저 모른 채로 잘 살 수 있었을까? 라고요. 어찌됐든 저로 인해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으니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주버니가 막내인 민수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모른 채로 아주버니 아들로 계속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